안녕하세요. 밝은 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20세기 양자 물리학의 시대를 오픈하게 한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흑체 복사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광전 효과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 생겨나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은 20세기 되기 전에 19세기에 이미 우리가 빛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그 17세기 말에 그 유명한 뉴턴은 빛은 입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호이겐스는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실험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의 100년 동안 이제 해묵은 논쟁이 됐는데, 그러다가 19세기 초 1801년에 영국의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빛의 간섭 현상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확립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파동이라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물결 파동을 보면은 말이죠. 물결 파동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결 파동의 소스가 있어가지고 파동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퍼져 나가고,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의 파동이 퍼져 나가니까, 퍼져 나가는 데서 한쪽은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크게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고, 골과 마루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결 파동에서.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빛의 경우에도 여기다 빛을 쪼여주면 여기 소스가 있어. 이게 이제 소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나가가지고 구멍 두 개로 통과를 하면은 여기서 각각이 나가는 간섭을 해가지고 빛이 센 부분, 빛이 이제 아주 캄캄한 부분, 센 부분, 이렇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 이게 이제 간섭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파동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간섭 패턴이 나타나는 게. 빛의 입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스가 있고 구멍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퍼져나간 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두 개 합치면은 이렇게 부룩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안 가는 부위가 없다는 얘기죠. 다 골고루 가고 여기서 가장 많이 가고 그렇다는 얘기가 될 텐데, 파동은 이렇게 빛이 많이 가는 부분, 안 가는 부분, 많이 가는 부분, 안 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파동과 입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뭐의 파동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이제 19세기 후반에 1860년대에 그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그 전까지 알려져 있던 방정식들을 모아가지고 4개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전기 자기 이론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맥스웰의 포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가지 방정식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서로 융합을 시키면은 빛은 속력이 c, 빛의 속도 c로 전파가 되는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전자기 파동이다,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기파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1887년에 독일의 헤르츠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파라는 거를.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헤르츠가 이제 여기서 인덕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여기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키죠. 전자기 파동을 발생을 시키면은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전자기적인 그 파동이 여기서 이제 유도가 돼가지고 이 전자기 파동의 유도에 의해가 여기 전기가 흘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전구 같은 게 이제 켜질 수가 껐다 커졌다는 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 파동이 일로 전파돼 가가지고 보인다는 거를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빛은 전자기적인 파동이다, 전자기파다. 이렇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모두가 다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 파동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영어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바로 전자기 장의 파동, 그러니까 디스터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자기 장의 이제 그 변화가 전파돼 나가는 게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 장의
그 변화가 전파돼 나가는 게 전자기파인데, 그럼 전자기장이라는 건 뭐냐?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전자기적인 힘의 분포입니다. 그럼 전자기적인 힘이라는 뭐냐? 그는 각각 전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러는데, 이 전기적인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플러스 차지에서는 저기서 나온 힘은 플러스 차지를 밀죠. 마이너스 차지는 당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요 선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받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만약에 플러스 전을 여기다 두면 이렇게 받는다. 여기 플러스가 고정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고정이 있으면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당기죠. 플러스 전하가.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선들이 전자기적인 힘의, 전기적인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 선이 밀집할수록 힘이, 밀도가 세고, 여기 듬성듬성하죠. 이런 데는 이제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기적인 힘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다. 전기적인 힘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이게 이제 전자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자기장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건데, 자기도 마찬가지죠. 자석도 N극과 S극이 있어가지고, N극에다 이제 S극이 달라붙고, 요 선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는 거죠.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은 플러스가 이쪽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적인 힘이 이제 자기력선, 자기적인 힘의 분포가 이제 자기장의 분포다. 그래서 이게 전기적인 힘의 분포, 자기적인 힘의 분포를 합해서 우리가 전자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힘의 분포인데, 그 힘이란 건 뭐냐? 힘이란 거는 그 물체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게 이제 힘이죠. 그래서 물체의 움직임의 변화, 즉 물체의 움직임이라는 걸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물체의 움직임의 변화가 가속도고, 그 가속도는 그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다. 이게 이제 뉴턴이 밝힌 뉴턴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작용 힘에 비례하니까 그 비례하는 상수를 이제 방정식을 쓰면은 F = ma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m이 바로 그 비례하는 상수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무거운 물체는 천천히 가속되고 가벼운 물체는 빨리 가속이 되니까 그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m이 클수록 가속이 적게 되고 m이 작을수록 가속이 빨리 되겠죠. 똑같은 힘의 경우. 그래서 바로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상을 뉴턴이 제2법칙으로 이제 이렇게 수식화한 거죠. F = ma. 유명한 공식이죠. 그래서 속도는 그 움직임, 위치의 시간 변화고, 가속도는 그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방향이 없는 거고, 속도하고 가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움직임의 변화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기장, 자기장이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차지를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여기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전자기적인 힘에, 그게 바로 전자기장이다. 그래서 전자기장이라는 거는 공간에 퍼져 있는 전자기적인 힘의 분포인데, 그게 이제 전하가 아까처럼 움직이거나 전하의 양이 변화하면은 그 전자기장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변화가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은 물결 파동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퍼져 나가는데, 그러한 전자기장의 변화의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 파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그러고, 그 속력이 빛의 속력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막스웰의 그 네 방정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막스웰의 네 방정식에서, 막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에서 전자기 파동은 빛의 속력이 C로 퍼져 나간다는 게 이제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은 전자기적인 힘의 파동에 퍼져 나가는 거다. 그게 이제 그 퍼져 나가는 파동이 바로 전자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예를 들자면 이제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박이로 있으면은 파동이 퍼져 나가지 않겠죠. 똑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테니.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붙어 있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조금 떼고 만약에 더 뛴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전기력선의 분포가 일어나겠죠. 전기력선의 분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자기장의 이게 분포의 변화가 일어난다니, 그 파동이 퍼져 나가는데 아까 말한 막스웰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빛의 속력 C로 이게 퍼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래 그 막스웰 방정식을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기적인 힘, 여기서는 보통 정기적인 힘은 E로 표현합니다. E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자기적인 힘을 B로 표시하는데 정기적인 힘하고 자기적인 힘은 서로 90도의 각도로 이렇게 각도를 위상차를 갖고 각도를 가지면서 이제 빛의 속력으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제 파동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전자기 파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동의 그 종류가 이 빛의 이제 파동이니까 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장. 여기서는 파장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여기 제일 전기장의 경우로 보면은 제일 셀 때하고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제일 셀 때 이게 한 파장이죠. 한 파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한 파장.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한 파장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어서 90도를 이루면서 전파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웰 방정식을 이제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고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파장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단위 시간 1초에 몇 번이나 나타나는가 빛의 속력을 파장으로 나누면 이제 몇 번 하는지 그 주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주파수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라디오파, 그 다음에 단파, 그 다음에 초단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 적외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이죠. 비저블 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이 있고, 그보다 더 이제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은 게 엑스레이가 있고, 이 가장 이제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가장 큰 게 우리가 갬마레이라고 부르죠. 갬마레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분류하면은 이제 가장 파장이 짧은 게 감마선, 그 다음에 짧은 게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라디오 웨이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전자기적인 힘의 파동이다. 그래서 빛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자기적인 힘의 디스터번스가 전자기적인 힘의 변화가 전파돼 나가는 게 바로 파동,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테나, 이 경우 이제 안테나의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여기 전류를 이제 자꾸 이렇게 흘려가지고 전류의 변화를 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전자기 파들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퍼져 나가죠. 그래서 요거를 일정한 형태로 주면은 이제 방송도 하고 우리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란 전자기적인 힘의 파동이 전파되어 나가는 게 빛이다. 그 파동 자체를 우리가 빛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는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도 있고, 라디오나 TV를 보는 라디오 웨이브나 초단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빛의 고전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양자 물리학의 탄생을 준 이제 시초가 양자 가설인데 그 양자 가설이라는 게 1900년 10월달에서 12월달에 걸쳐가지고 막스 플랑크가 흑체 복사 현상을 설명하면서 등장하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